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해야 하나 재창해야 하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현행대로 합창 방식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청와대는 보훈처가 결정할 사안이다. 공을 넘겼습니다. 잠시 후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 연결해서 재창이 안 되는 이유 들어보겠고요. 이 분양권 불법 전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세종시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죠. 검찰이 수사까지 나선 상황인데요.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4부에서는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 연결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대한 보훈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도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유지한 배경 뭔가요? 네. 이 정부기념식이 국민통합을 해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 동안의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방식 때문에 찬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재창 방식을 강요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 유발이 안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따라서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는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방법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창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대목이 참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네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재창으로 식순이 돼서 네. 다 같이 부르는 재창을 하는 경우에 네. 참석자 중에 만에 하나 부르기 싫은 분들이 있으면 네. 안 불러도 처벌받는 건 아니죠? 예, 처벌받는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합창으로 해도 부르고 싶은 분은 자율적으로 따라 부르면 되고 네. 재창이라고 또 하더라도 부르기 싫은 사람은 안 불러도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자율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재창 방식을 하게 되면 참석자들은 애국가, 보통 우리가 애국가를 재창하지 않습니까? 네네. 재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떤 그 의무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네,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네네네. 느끼게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게 또 제 생각에는요. 네.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면 네. 그래도 굳이 또 다 부르는 이 재창을 마다할 분들은 아예 참석 안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왜냐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처음부터 정부 기념식은 아니었었습니다. 네네. 예, 1997년에 5.18 민주화운동을 한 광주 지역만의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1997년에 정부 기념일로 제정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정부 기념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기념식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참석자의 규모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과거 광주에서 진행됐던 지자체 행사에서는 그 광주에 국한됐던 5.18 기념식이었다면 정부 기념식은 그야말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애국가와 같이 똑같은 의미의 재창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애국가 하면 이제 국민의례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보훈처 입장은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97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창을 했다고 하고요. 네. 2009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합창으로 또 바뀌어서 네네. 또 일정 기간은 재창, 일정 기간은 합창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번 올해는 이제 이 총선 이후 좀 여소야대가 되고 야권의 바람은 네. 이 기념식의 이 어떤 기념곡으로 지정까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재창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건데 그렇죠. 이번 결정이 보훈처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러니까 대통령과 네네,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 모임에서 결국에는 보훈처에 좋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고, 네네. 이에 지난 9년 동안의 논란이긴 하지만 시간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사항이었지만 이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비록 2, 3일 사항이었지만 충분한 논의 검토를 거쳤고 결정해서 보고 드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보훈처 자체적으로 네네. 고민 검토를 한 결과 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 네. 보고를 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혼선이 하나 있는 것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들의 모임에서 6개 합의문 중에 이게 5번째에 들어 있었어요. 네. 검토한다 이렇게. 네. 그런데 네. 이 청와대 수석실에서 관련 수석실에서 공식적으로 보훈처에 지시가 내려갔었나요? 검토하라든가.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라요. 네네. 지금 그날 합의문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들로 그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라는 네네.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불과 며칠이었지만 지난 9년 동안의 논란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보훈처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 언론 발표를 보고 그러면은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회의를 해야겠소 하고 이제 내부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하셨겠군요. 먼저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네. 그날 시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날 늦게 이제 오후 늦게 합의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청와대 측 저희 이제 담당 수석 비서관실을 통해서 내용과 그 내용들을 수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수석 비서관실은 담당 비서관실은 어느 쪽이에요? 보훈처는? 네,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실입니다. 외교안보. 네네. 예, 직접적인 그러니까 주관 관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러면은 이 보훈처에서 검토 결과 올해도 합창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청와대에서 다른 피드백은 또 없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 9년 동안의 논란이었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한순간에 저희가 이런 합창 방식을 그러니까 이 방식을 저희가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한 게 아니라 네네. 지난 이게 9년 동안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행해 왔었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비록 며칠의 시기지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공감하였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련 수석실에, 외교안보 수석실에 공식 지시가 문건으로 내려왔을 때. 문건은 아니고요. 문건은 아니고요? 예. 문건은 아닙니다. 그럼 통화인가요? 그렇죠. 그 시간상으로는 저희가 일단 먼저 이런 합의문이 있었고, 저희가 내용들을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네. 먼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었죠. 네. 네네.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 확대되거나 비화되게 되면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어떤 경위로 이게 오갔느냐 정보 공개 요청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사항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지시를 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일부에서요. 저희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이게 보훈처장의 항명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네네. 이 대목은 팀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항명이다. 당연히 이제 행정부의 저희 국가보훈처장님은 각 부처의 수장이겠죠. 네네. 수장은 대통령이 지시 내린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따른 대통령도 분명히 국가보훈처를 믿고 이름을 하셨고 네네. 이름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비록 시간은 없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도 내용상 최선의 방안이라고 공감한 것이지 이것을 항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확인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 네. 어떻게 다르냐 이 이야기가 이제 네. 계속 시끄러웠고요. 처음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네. 자, 합창과 재창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재창은 뭐 사전적 의미는 다 조금씩 뭐 틀리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기념식에서 재창이라는 거는 애국가 재창처럼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 불러야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합창은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참석자 잘 의사에 따라서 부르고 싶은 분들은 부르시고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 않는 방식을 합창이라고 저희는 기념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훈처가 굳이 재창은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또 내린 네. 이유는 네. 자율성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율성의 문제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97년도에 지자체 기념식에서 정부 기념식으로 승격이 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그 방식들이 이어져 왔던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7년에 여러 가지 정부 기념일로 제정이 되면서 5.18 묘지도 시립묘지에서 공립묘지로 성역화되었고요. 네. 그리고 기념식도 정부 기념식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과거 지자체 기념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 이물의 행진곡을 재창을 그냥 이어왔던 거죠. 네. 그러다가 2008년에 이 재창 문제가 정식적으로 거론이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관례상 이 이물의 행진곡처럼 특정 노래를 부른 경우는 합창을 하는 게 정부 관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합창 방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참석자가 이렇게 의무감을 부여하는 방법. 나는 이 노래가 부르기 싫은데 이 노래를 의무적으로 따라 불러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 내부 검토 결과 이 방식은 정부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합창 방식을 유지했지만 네. 이 방식을 유지할 때 저희 큰 결론은 뭐냐면 이무리한 행진곡을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도 아니고 금지하는 것도 아닌 것이 네네. 본식에 포함해서 그리고 참석자들이 이 노래는 불려지는 거거든요. 단 네. 참석자의 잘 의사에 따라서 부르냐 마냐만 다른 것이지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서 예우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 이제 보수단체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노래가 뭐 담고 있는 의미가 네. 이 북한과 연결이 돼 있거나 네. 혹은 뭐 작사 작곡가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네. 주장과는 보훈처 입장은 이제 이 거리가 있는 거군요. 예, 국가보훈처는 어느 찬성, 반대 입장들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 정부 기념행사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이 정부 기념행사 국민통합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바로 중립성.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네. 5.18 이물의 행진곡이 5.18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것들을 가장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민이 단 지난 며칠 동안의 고민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의 오래된 고민한 고민이다. 결과가 바로 이러한 합창 방식, 네.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이 방식이 가장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까 네. 합창이 관례다 이렇게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네. 이 국가 기념일이나 뭐 국가 기념 행사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대다수 혹은 뭐 모두 다 합창으로 부르나요? 지금 정부 기념일 중에서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특정 노래를 부르는 경우인데요. 바로 60항쟁의 광해에서란 노래가 합창 방식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4.3의 빛이 되소서란 노래도 이거는 식전 행사에서 합창단 공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18 이물의 행진곡이 본식에서 합창 방식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주 4.3 그리고 이제 60항쟁. 80년 50, 이 60항쟁은 87년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네네. 네. 그럼 다 이제 현대 정치사와 연관된 행사들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우리가 그럼 3.1절 노래라든가 광복절 재창을 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재창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혹은 정부가 지정 기념곡이라는 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애국가도 법적으로 지정된 국가는 아닌 거죠? 예,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재창과 합창 논란 이외에 또 다른 네네. 논란은 바로 기념국 지정에 대한 논란인데요. 네네.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지만 현재까지 기념곡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곡 지정 문제는 결국에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제도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먼저 맞는데요. 네. 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없이 만약에 그 입법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기념곡을 네. 지정하게 되면 이 애국가조차도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기념곡 제1호가 이무리한 행진곡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호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호가 되면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1호가 국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네네. 이 논란은 한 2, 3년 전에 다시 네.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이 논란이 되었을 때 네. 다시 한번 또 지금 발의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국가법이라고 해서 네네. 먼저 대한민국 애국가를 지정하자. 국가로 지정하자라는 네. 법률을 지금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최정식 홍보팀장님은요. 네. 이 국가보훈처 근무는 혹시 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6년 차에 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간은 재창으로 또 진행이 되고 2009년 이후 합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재창을 했던 이유에서도 또 국론 분열, 국론 통합 얘기가 나오고요. 네. 지금도 또 이제 이게 재창이 됐을 경우에 국론 분열, 또 국론 통합, 네. 이 시각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2009년에 이게 합창으로 바뀌면서 네. 이전에 이걸 재창으로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거나 그랬나요? 지금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왜 그런 지금 사항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끌시끌한데 자, 대통령께서는 내일 행사에 참석하지 않죠? 네, 보통은 지금 과거 정부에 보면 대통령께서는 취임 첫 해는 대부분 어느 정부에서도 대부분 첫 해는 네. 참석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국무총리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일단 한교안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네. 네, 자, 네. 이 논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합창. 자, 네. 오늘 사이에 바뀔 가능성 없죠? 네, 오늘 또 새누리당하고 정치권에서 국가보훈 재고를 요청하고 대한 그랬죠, 요청을 여당에서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지금 이슈가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비록 며칠이긴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국가보훈처장 주재 주요 간부회의를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현재의 그 방법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금 전야제 내려가 있던데요. 네. 이 광주에도 또 이제 유가족 단체라든가 여러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3개 단체는 참여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네. 또 따로 열기로 했다고 네, 따로 하던데 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좀 네. 걱정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